일단 또 자료 분석론, 자료 분석론도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학생들. 자, 1번입니다. 1번. 1번인데, 요거죠. 요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제 강조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굉장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예를 많이 들었던 건데, 연구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연구 문제가 뭐죠? 서론에 보면 이제 뭡니까? 왜 연구를 하는가 목적, 필요성 다음에 이걸 얘기를 하잖아. 우리 연구자가 무엇을 연구를 할 것인가 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를 연구 문제라고 하죠.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죠. 요걸 연구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연구 문제는 뭐와 연결이 되냐 하면, 왜 3장 연구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기술 통계를 할 것이다, 빈도 분석을 할 것이다, 아니면 이제 두 집단 T 검정을 할 것이다, 세 집단 이상 아노바를 할 것이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뭐 볼 것이다, 이런 걸 연구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연구 문제와 관련된 방법론 있죠. 우리가 이 연구 문제와 관련된 방법을 이렇게 사용할 그 SPSS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걸 하잖아요. 맞죠? T 검정을 할 것이다, 기술 통계를 할 것이다, 이걸 이제 자료 분석 방법이라고 하죠. 맞죠? 이거 연습 많이 했죠? 우리 꽤?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와 관련된 어떤 뭡니까? 제가 제가 PPT 체크한 걸 갖다 일부러 캡처를 해서 그렇게 놔뒀습니다. 자, 2번 보자. 우리 학생들. 제가 이제 그 자료 분석론 거의 이제 거의 첫째 시간, 둘째 시간부터 이제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요약부터 시작해서 요약, 소론,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또 뭐죠? 연구 방법, 그다음에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 그 다음에 참고 문헌, 그 다음에 뒤에 부록, 설문지. 요게 이제 뭡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뭡니까? 논문 형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극동 학술제 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할 이런 형태인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뭡니까?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죠. 하나는 뭡니까? 참고문헌. RISS에서 뭡니까? 다운받은 참고문헌, 선행연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설문지를 작성해서 그 회수된 설문지로 SPSS를 갖다가 뭡니까? 돌려서 만든 파일이 있죠. SPSS 파일 논문, SAV. 요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요거. 이와 관련하여 틀린 부분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답은 이제 2번입니다.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의 내용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연구 방법은 이겁니다. 연구 방법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왜 선택했는지, 회수한 설문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맞죠? 그리고 어떤 연구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료 수집을 어떻게 했고, 자료 분석을 어떻게 했고, 등등등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구 방법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측정 도구들 있잖아요. 우리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으면 우리가 독립변수에 대한 척도를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뭡니까? 선행 연구, 특히 학위 논문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좀 가져왔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선행 연구의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2번이 아달달 하더라도 1, 3, 4만 확실하게 이제 이 보기를 알면 답이 2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죠. 보세요. 1번. 서론은 뭡니까? 서론은 내가 왜 연구가 필요한가? 그리고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연구 문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연구 필요성, 목적, 이런 건 뭡니까? 뉴스라든지 선행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만 있으면 됩니다. 맞죠? 1번 맞는 얘기죠. 파일이 필요 없다. 맞죠? 3번. 연구 결과죠. 연구 결과는 뭡니까? 연구 결과는 이제 SPSS 돌리죠.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 연구 문제를 설정해서 연구 방법에서 나온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SPSS를 돌리잖아. 그러면 이제 뭡니까? 기술 통계는 어떻고, 빈도 분석은 어떻게 나왔고, 예를 들어 T 검정, 아노바, 상관관계, 그 다음 다중얘기 분석,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이걸 갖다가 이제 뭡니까? 표로
그 나온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다 표에다 적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뭡니까? 이 표를 제시하고 표를 갖다 풀어쓰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3번 많이 얘기죠. 4번 보세요. 이론적 배경이란 게 뭐죠? 이론적 배경 한마디 말해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 갖다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선행 연구의 내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1, 3, 4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한번 보죠. 우리 학생들. 자, 어떤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가라는 거죠. 요 네모 박스는 연구 문제죠. 예, 연구 문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수업 시간에 요걸로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죠? 얘기도 했고 실제로 SPSS를 돌려도 봤어요. 실제로. 자, 네모박스. 대학생활의 학업 스트레스라는 변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수준은 어떠한가? 라고 해서 그럼 학업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습니까?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뭐 설문지에서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학업 스트레스가 뭐 어떠냐 1에서 5까지 답하시오. 뭐 3번을 찍든 5번을 찍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1번을 찍든. 대학생활 적응 수준도 1번 뭐 3번 이렇게 찍고. 수준은 뭐냐 하면 실제로 돌렸을 때 SPS를 돌렸을 때 도대체 예를 들어 200명한테 돌렸다. 그럼 200명 중에 몇 명이 학업 스트레스는 이제 몇 명으로 이제 답을 했고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럼 최대값은 이제 뭡니까? 3번이 제일 많이 나왔더라. 1번이 뭐 제일 적게 나왔더라. 뭐 이런 것들. 다 토탈 하니까 200명 중에 이제 몇 번이 평균이더라. 수준이란 거야?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기술 통계라고 하죠. 아시죠? 이걸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빈도 분석하고 헷갈리는데요. 빈도 분석은 뭡니까? 빈도 분석은 전체 몇 명, 수하고 그다음 전체 이제 몇 명 중에 몇 명이 답했다. 퍼센테이지, 수하고 비율을 빈도 분석이랍니다. 기술 통계는 뭐다? 한마디로 이제 뭡니까? 이 보기값, 이 보기값의 최대값이 뭐고, 최소값이 뭐고, 평균이 뭐고, 표준 편차 뭐고 그런 것들이 기술 통계죠. 그래서 여기 연구 문제, 요거 네온박스 제가 확실하게 쳐놨잖아요. 요거 쳐놨잖아. 예. 요거 2번.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정수준 어떠한가? 기술 통계. 적어놨죠? 이걸 갖다가 문제로 낸 거예요. 자, 그럼 4번 보죠. 예. 자, 연구 방법과 관련돼서 맞는 것은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은이죠. 4번. 예, 한번 보죠. 연구 방법은 뭐죠? 3장 연구 방법 얘기해요. 아시겠죠? 예, 요약 있고 소론 이론적 배경 다음에 연구 방법이잖아. 맞죠? 연구 방법.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인데요.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이에요. 자, 나머지 1, 2, 3이 왜 안 되는지 일단 얘기를 해보죠. 예. 일단 왜 4번부터 답인지. 자료 분석 방법. 아까 얘기했죠. 자료 분석 방법은 뭡니까? 서론에서 뭐 필요성 목적을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와 관련되어 연구 방법에서 뭡니까? 그거와 매칭시켜 가지고 이런 방법을 쓸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분석 방법이 핵심이죠. 자료 분석 방법이 핵심이고요. 그럼 1, 2, 3번이 왜 안 되는지 볼게요. 1번. 연구 문제가 기존 선행 연구를 서술한다. 자, 연구문 좀 색깔 좀 나와요.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학생들. 연구 문제와 기존 선행 연구를 서술한다. 이 연구 문제와 이 연구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연구 문제 서론에 있죠? 맞죠? 연구 필요성 목적 다음에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 서론이지 연구 방법이 아니잖아. 이걸로 틀렸죠. 연구 방법도 물론 기존 선행 연구를 사용을 합니다. 맞죠? 우리가 이제 독립변수 척도를 어디서 가져왔다 이런 거 보려면 선행 연구를 사용을 하니까 뭐 기존 선행 연구는 좀 맡아 쳐도 연구 문제는 서론입니다. 2번 보세요. 자료의 분석 방법 및 자료의 분석 방법은 맞습니다. 이건 이제 연구 방법에서 하는 건 맞는데 요거까진 맞아. 근데 뒤에 이걸 보자고. 뒤에 문장의 후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를 서술한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서론담이 이론적 배경에서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건 이론적 배경인데 예, 갖다 썼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연구 방법 아니야. 3번 연구 결과 서술이다. 연구 결과 서술은 어디서 하죠? 연구 방법 다음에 연구 결과에서 뭡니까? 표를 풀어서 쓴 글. 요 두 가지로 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3번 얘기는 연구 결과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1, 2, 3 다 틀렸고 4번이 답이다. 5번 한번 봅시다. 학생들.
5번 한번 봐요. 자, 5번 한번 보죠. 파란색, 녹색으로 해줄게. 자, 5번. SPSS 분석 중 대상의 수와 비율을 분석하는 것은 이건 뭐냐?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뭡니까? 자, 1, 2, 3, 4. 여기 쭉 보니까 뭡니까? 요게 우리 SPSS 쓰는 어떤 그 방법론들이죠. 예. 자, 기술 통계는 뭐라 했습니까? 최대값, 최소값, 뭐 평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상관 분석은 한마디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서로 관련이 있는가? 빈도 분석이죠. 답은 빈도 분석은 뭐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대상의 수가 몇 명이다 해보니까 성별은 이제 뭡니까? 돌려보니 전체 100, 뭐 예를 들어 200명 중에 뭐 62가 남자고 여자가 32고 이걸 비율 퍼센테로 따지니까 32%, 68%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T 검정은 뭡니까? T 검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차이죠. 집단 간의 차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성별에 따라서 뭐 행복감에 따른 차이 하면 남자는 행복감이 얼마고 여자는 얼마고 뭐 이런 거. T 검정이란 건 두 집단. 아노바는 건 뭡니까? 세 집단 간의 어떤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이 검정이라고 하죠. 예, 답은 3번입니다. 요 그대로 냈죠? 빈도 분석. 대상의 수와 비율이란 거. 예. 6번 볼게요. 예. 도대체 코딩이 뭐냐 이 얘기죠. 우리 코딩은 뭡니까? 이건 아마 틀린 사람이 뭐 한두 명 빼고 다 맞췄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코딩은 뭡니까?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가 이제 뿌렸잖아. 뿌린 설문지를 회수를 하죠. 회수된 설문지를 갖다가 SPSS에 뭡니까? 입력하는 걸 갖다가 코딩이라고 하죠. 맞죠? 여러분들도 이번 주까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코딩을. 맞죠? 그래서 카페에다가 그 SAV 파일 각각 올려주십시오. 네. 자, 요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죠. 6번, 4번. 4번입니다. 요거 있잖아요. 빨간색 껐잖아요. 이거. 코딩이라고 함. 예. 그다음 7번 한번 도전해볼까? 자, 설문지입니다. 요거 설문지. 설문지 문제를 냈는데, 아무튼 설문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요 얘기죠. 예,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요 얘기입니다. 예. 틀린 것을 골라라.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왜요? 제가 이걸 그대로 낸 거예요. 요게 설문지죠. 요거. 맞죠? 요거 설문지. 설문지 일부분입니다. 뭐,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뭐 예를 들어 뭐 삶의 만족도에 미친 영향이다. 뭐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관련된 어떤 그 질문 그 일부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보통 물을 때 리커트 척도로 묻죠. 1번에서 5번까지. 맞죠? 부정에서 긍정순으로 부정이 1번이라면 긍정으로 갈수록 높습니다. 값이. 이걸 리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예. 근데 3번에서 보면 서스톤 척도를 활용했다 해서 틀렸습니다. 리커트 척도가 답인데 이건 거의 맞췄더라고요. 예. 1번. 독립변수의 설문 내용 기존 척도를 가져온다. 당연하죠. 독립변수든 종속변수든 뭡니까? 기존의 권위를 가지고 남들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한 그 척도를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나 2번은 맞는 얘기야. 아시겠죠? 예, 1번, 2번은 맞을 수밖에 없고요. 4번 봅시다.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이것도 뭡니까? SPSS 입력 때문에 그런데 자, 1번 값은 부정. 맞죠? 부정 답변과 긍정 답변의 배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 답변에서 긍정 답변 순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값이 높을수록 긍정이야. 잘못되면 이걸 갖다가 이제 뭡니까? 아무튼 뭐라고 하죠? 역채점이라나? 아무튼 역코딩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해요. 4번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 자, 8번 한번 보죠. 자, 또 설문지와 척도 얘기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설명 중 맞는 것은 골라라 요 얘기입니다. 맞는 것은 골라라.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답은 3번. 보세요. 설문지의 독립변수 부분과 종속변수 부분은 연구주제 제목의 변수에 맞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설문지라는 게 뭐죠? 이렇게 설문지라는 게 어떤 연구 주제가 있으면 연구 주제가 보통 양적 연구 방법이면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딱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기에 변수에 맞춰서 뭡니까? 설문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뭐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뭐 더 부연 설명은 안 하겠고요. 1, 2, 4가 왜 틀렸는지 보자. 1번 보세요. 설문지 순서가 요거 맞아요? 인구 통계학적 표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순입니까? 아니죠. 맨 처음 표제죠. 맞죠? 우리는 뭐 누구누구인데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고 통계법 33조에 근거해서 비밀을 보장하고 해서 한다 뭐 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지도교수 박범기 그러니까 연구원 뭐 예를 들어 뭐 그렇게 쭉 가는 거죠. 표제가 먼저인데 인구 통계학을 앞장 세웠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왜 틀렸는가? 설문지 만들 때는 뭡니까? 학위 논문 참조예요? 학술 논문 참조예요? 학위 논문 참조하죠? 학위 논문에 뭡니까? 뒤에 설문지 부록으로 뭡니까? 첨부를 하잖아요. 자, 봐봐요. 학술지 논문에는 설문지 척도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번 틀렸습니다. 4번은 왜 틀렸는지 보죠. 학술지 논문 뒤편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학술지가 아니라 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설문지 척도 이거는.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9번 한번 봅시다. 자, SPSS 요거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요거 누르는 방법. 빈도 분석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맨 처음에 분석에 들어가면 요 기술 통계량이 있고요. 기술 통계량에서 빈도 분석을 때리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겠죠. 자, 10번 봅시다. 자, 요게 제목입니다. 요게 이제 그 논문 제목이에요.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이 자아정체감에 미친 영향이다. 맞죠? 그래, 그중 종속변수에 해당한다. 종속변수라는 건 뭡니까? 자원봉사 활동이 아니라 자아정체감이겠죠. 요거죠. 그러면 이제 설문지를 갖다가 딱 만들고 요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종속변수인 자아정체감에 관련된 어떤 질문들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척도라고 하죠. 자아정체감을 물었으니까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요 질문들을 합쳐서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자아정체감에 대해 측정을 할 수 있는 그게 되구나. 척도가 되구나. 이 얘기잖아요. 자아정체감의 척도입니다. 이거 그대로 제가 냈습니다. 제가 빨간 PPT 이제 빨간색 칠한 거 맞죠? 요거 2번이 되겠죠. 맞죠? 1, 3은 완전히 아니고 자아정체감 묻는데 왜 자원봉사 활동을 체크를 할 이유가 없잖아. 자아정체감 도구가 아니라 자아정체감 척도.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SPS. 그럼 기술 통계 분석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분석에 들어갑니다. 맞죠? 그 다음 기술 통계량 누르고 여기서 기술 통계 있죠? 요걸 누르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되시겠죠? 그럼 12번 봅시다. 우리 학생들. 12번, 13번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PPT에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안 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한번 내봤습니다. 이게 노주원, 박노아, 박성경, 이찬미, 이혜민, 최혜원, 함준성, 학생 조죠. 그 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는 주제를 청소년 여가인식, 독립변수, 생활만족도, 종속변수. 아무튼 청소년 여가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설문지를 만든 겁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요 가를 갖다 뭐라 하죠? 표제라고 하죠. 가를 표제라고 합니다. 제가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뭐 글자는 삐다닥한데 요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표제 다음에 성별 묻고 뭐 몇 학년 묻고 몇 시간 참여 이건 뭡니까? 인구 통계학이라고 하죠. 표제 다음에 인구 통계학죠. 인구 통계학죠. 그 다음에 이게 나하고 그 다음 다는 뭐죠? 여가에 관한 문항 드립니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거 골라라. 맞죠? 그 다음에 여가에 관한 문항들인데 일단 여가에 관한 문항들 아래에 뭡니까? 시간적 관점과 활동적 관점이니까 아무튼 여가에 관한 문항들인데 밑에 이제 하위 변수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 이 학생들이 뭐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합니까? 청소년 여가 인식이 생활 만족도에 미친 영향이잖아. 여기서 그래서 뭐가 틀렸다 했습니까? 여가에 관한 문항들이 아니라 여가 인식에 관한 문항들로 고쳐야 된다고 했죠. 수업 시간에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아시겠죠? 여가가 아니야. 이게 독립 변수는 맞는데 이게 여가 인식이라고 고쳐야지. 그럼 시간적 관점과 활동적인 관점은 어떻게 되죠? 여가 인식이라는 독립 변수에 대한 하위 변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이걸 갖다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럼 봐봐요. 12번 봐봐요. 12번. 위 설문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죠. 12번. 예.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겠죠. 예. 3번이잖아요. 왜? 다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다룬 부분이다. 다는 뭡니까? 여가인식. 아무튼 요거에 대한 여가인식이라고 질문하려 했는데 여가라고 잘못됐을 뿐인데 이건 뭡니까? 독립변수예요. 맞죠? 요건 이제 독립변수에 대한 어떤 뭡니까? 예, 그 질문들이에요. 여가인식에 관한 척도들이죠. 종속변수는 아니잖아요. 종속변수는 뭡니까? 생활 만족도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나와야 되잖아. 생활 만족도 얘기가 아니라 여가인식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1번. 가는 표제 맞죠? 요거 표제 맞고, 나 인구 통계 맞죠? 자, 그리고 다는 독립변수에 해당된다. 요거 다 맞잖아요. 4번. 맞고, 요거. 그럼 후단 봅시다. 인구 통계에 대한 질문은 없다. 당연하죠. 인구 통계에 대한 질문은 나에서 다 했으니까. 다해서 독립변수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 왜 인구 통계에 대한 질문을 합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1, 2, 4는 맞는 겁니다. 또 보세요. 다와 관련된 부분 중 맞는 것은 다는 뭡니까? 아까 다는 독립변수였죠. 독립변수 여가에 관한 문항들이다. 이거 틀린 거였잖아요. 여가 인식에 관한 어떤 질문이 됐어야지. 왜 여가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것 때문에 틀렸다 했잖아요. 예. 이걸 물었던 거예요. 맞는 것은. 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겠죠? 예. 다는 독립변수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렇잖아요. 다는 독립변수에 대한 부분이지만 여가에 대한 질문은 잘못됐다. 여가라고 질문하면 안 되고 여가 인식이라고 질문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거지. 1, 2, 4는 왜 틀렸을까? 1번 봐봐. 다는 독립변수에 대한 질문이며 전단은 맞아. 근데 후단 여가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된 것이 맞아요, 틀려? 틀리죠? 여가가 아니라 여가 인식이지. 2번 다는 독립변수이지만 맞아요, 전단. 인구 통계학적 질문이 들어가도 괜찮다. 아니, 인구 통계학적은 나잖아. 다는 독립변수 질문을 해야지 왜 인구 통계학적 질문이 들어가. 틀렸지. 4번 봅시다. 다에서 시간적 관점과 활동적 관점은 요거예요. 요건 여가 인식에 대한 하위 변수죠. 맞죠? 여가 인식에 대한 하위 변수인데 여가에 대한 하위 변수를 해서 틀렸죠. 아시겠죠? 예. 요거 지금 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캡처를 해온 겁니다. 빨간색. 제가 그대로 냈습니다. 예. 그다음 14번 한번 보실까요? 14번. 자, 서론입니다. 논문의 구성 중 서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요 이야기인데요.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연구 문제도 서론에서 기술되지만 그렇죠. 연구 문제 서론에 기술된 거 봤죠. 가설은 서론에서 기술될 수 없다. 가설이 연구 문제하고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내 네모박스 쳐준 거 서론. 연구가 왜 필요한가? 연구 목적 무엇인가? 연구의 가설이나 연구 문제를 갖다가 서술한다. 맞죠? 요거 그대로 있었죠? 예,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번. 연구 목적. 왜 어떤 연구를 하는가? 연구의 필요성. 왜 이 연구가 필요한가? 뭐, 당연히 서론에서 이제 뭡니까? 예, 1번, 2번처럼 얘기한 건 맞고. 4번 한번 보세요. 서론은 참고 문헌뿐만 아니라, 당연히 서론은 뭡니까? 선행 연구뿐만 아니라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참조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갖다 설득을 하는 거죠. 참고문헌, 뉴스 기사 등을 참조해서 쓰는 부분이죠. 맞잖아요. 예, 4번도 맞는 얘기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죠. 자, 논문의 구조로 맞는 것은 요거죠. 예, 맨 처음 뭡니까? 10줄 이내로 이 연구에 대해서 뭡니까? 왜 이 연구를 했는가부터 해서 연구의 어떤 결과 및 함의까지 10줄 이내로 압축한 요약부터 시작되죠. 맞죠? 요약 다음에, 그 다음 서론 다음에, 그 다음 뭡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어떤 선행연구 정리한 이론적 배경 다음에, 그 다음 3장, 그 다음에 연구 방법 쓰고 연구 결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 통합해서 결론 및 제언, 그 다음에 참고문헌, 설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예, 요거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16번 한번 보자. 우리 학생들. 크롬바 알파. 요것도 이제 뭡니까? 제가 좀 진하게 강조를 했는데, 요 크롬바하 알파 개수와 관련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죠. 크롬바 알파는 뭐냐면, 크롬바 알파라는 게 이 설문지가 측정 도구잖아요. 이 측정 도구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아는 거야. 그래서 크롬바 알파는 뭡니까? 이 도구의 신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값이 SPS를 돌려서 뭡니까? 각 문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값들이 0.6 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타당도가 아니야. 신뢰도야. 자, 측정 도구인 설문지와 질문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몇 번 반복해도 동일한 결과, 동일한 신뢰감이 나오는가지 타당도와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답이 3번입니다. 이건 신뢰도와 관련 있는 게 크롬바 알파다. 되시겠죠? 그럼 1, 2, 4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1번. 타당도와 신뢰도와 관련된 개수이다. 타당도가 아니죠. 신뢰도지. 2번. 크롬바 알파 값이 0.5 이상 신뢰할 수 있다. 0.5가 아니라 0.6이죠. 4번. 이 개수와 관련된 타당도란 신뢰도를 몇 번이나 대상에게 반복해 회수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건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죠. 맞죠? 신뢰도가 뭡니까? 몇 번이나 반복해도 비슷한 동일한 결과값을 갖는 게 신뢰도로 갑니다. 아시겠죠? 답은 3번입니다. 신뢰도, 크롬바 알파. 17번 볼까요? 어떤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거 연구 문제죠. 서론에. 대학생을 적응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일반적 특성 중에 가령 뭐라고 합시다. 남녀 차이라고 할까요?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럼 남자 집단 생활 적응 어떻고, 여자 집단 어떻고, 두 집단. 맞죠? 일반 특성, 아니면 이제 종교에 따라서, 기독교, 카톨릭, 불교에 따라서, 이 세 집단, 예를 들어 세 집단 이상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 어떤 집단 간 차이를 갖다가 묻는 걸 뭐라고 하죠? T검정이나 아노바죠. T검정은 두 집단, 아노바는 세 집단. 맞죠? 예. 요거잖아요. 3번. 대학생을 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T검정과 아노바. 요거 내가 몇 번 설명했는데, 계속. 맞죠? 계속 설명했었잖아요. 수업 시간에. 예. 작년 1조, 2조, 3조 이런 것들 들어가.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18번 보죠. 이건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은데. 자, RISS 사이트 맨 처음에 가입한 거 기억나죠? 거기서 뭡니까? 학위 논문이라든지 국내 학술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다운받아 놨잖아요. 그럼 이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선행연구, 참고문헌이라고 하죠. 답은 1번이겠죠. 19번 보죠. 예. 기술통계. 기술통계 분석과 관련되어 맞는 것은입니다. 기술통계. 기술통계 많이 했죠. 기술통계는 뭔지 아시죠? 기술통계는. 예. 기술통계.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겠죠. 기술통계는 설문지 보기값이 최대 전체 만약 예를 들어 200명 중에 2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업 스트레스 밑에 하위 변인 성적 스트레스에 대해선 최대값을 이제 1번에서 5번이면 5번이 최대값이고 평균적으로는 3.6 이 정도로 일단 뭡니까? 답변했다. 맞죠?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 평균. 맞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각 변수에 대한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게 기술 통계잖아요. 최대값만이 아니라 최소값, 평균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게 기술 통계죠. 1, 2, 4번 왜 아닌지 봅시다. 자, 검은색으로 해줄게. 1번. 기술 통계는 빈도 분석과는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분석이다. 빈도 분석하고 기술 통계 같아요, 틀리죠? 빈도 분석 뭡니까? 빈도 분석은 몇 명 중에 그 대상 몇 명이 답변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몇 명이다. 그 대상자의 숫자나 비율이잖아. 틀린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기술 통계는 대상자의 수와 비율을 표현했습니까? 아니요. 대상자의 수와 비율을 표현한 것은 빈도 분석이죠. 2번 틀렸습니다. 5번. 자, 기술 통계는 설문지 보기값이 최대값과 표준 편차만을 표현한다. 아니죠. 최대값, 최소값, 평균 이런 거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컴퓨터실에서 돌려봤잖아요. SPSS. 기술 통계 해봤잖아요. 맞죠? 분석 누르고 SPSS 돌려서 분석 누르고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 해가지고 다 눌러봤잖아. 답 3번이에요. 20번. 자, 설문지를 SPSS에 입력할 때 상황이다 틀린 것은 제가 강조 많이 한 거 일부러 낸 거죠. 20번. 설문지 문항 입력. 자, 설문지 문항이죠. 우리 학생들. 설문지 문항.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뭡니까? 설문지 문항을 입력한다. 맨 처음 설문지 문항을 입력할 때 SPSS를 갖다 열면 요게 나오죠. 변수 보기하고 데이터 보기가 나오는데 맨 처음 뭐를 누릅니까? 변수 보기를 눌러가지고 맨 처음에 요 변수 보기에서 뭘 하죠? 설문지 문항을 갖다가 입력을 하는 거잖아. 근데 변수 보기가 아니라 데이터 보기에서 입력한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맞죠? 이거 강조 많이 한 겁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2, 3, 4는 이제 실제로 내가 뭡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실제 수업 시간에 컴퓨터실에서 일단 실제 보여주기도 했고, 맞죠? PPT로 뭡니까? 이걸 좀 우리 그 PPT로 일단 뭡니까? 제가 이거 만들어서 빨간색으로 색칠한 거죠. SPS에서 값을 입력한다는 것은 요거. 요 값이죠. 값. 요거 보기값. 요건 뭡니까? 그럼 설문지 문항이 있으면 여기 1, 2, 3, 4, 뭐 예를 들어 1, 2, 3, 4, 5가 있으면 1번은 뭐 20이다, 2번은 30이다, 뭐 나이를 묻는다면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게 값을 입력한다는 거죠. 보기항을 입력하는 것이다. 요거 맞는 얘기잖아. 요거잖아. 실제로 입력도 해보셨잖아요. 수업 시간에. 맞죠? 예. 이 보기를 가지고 노인의 어떤 나이를 갖다가 입력하는 걸 해봤잖아. 3번. SPSS의 설명은 요게 설명이었죠. 요 설명은 뭡니까? 질문. 설문지의 질문 그 자체를 갖다가 그냥 내가 보기 쉽게 간단하게 그냥 이제 그 변수에 대한 이제 뭡니까? 그 어구를 쓰는 거였잖아. 노인 연세. 변수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얘기잖아. 4번. SPSS의 이름은 SP 이름은 요거죠. A 언더바 1이라는데 이건 인구 통계학적 이제 1번. 요거 노인의 나이를 갖다가 A 언더바 1이라고 했는데 변수명으로 반드시 거의 영문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영문이나 한글로만 시작해야 됩니다. 맞죠? 요걸 갖다가 문제로 낸 거예요. 20번 문제는. 예,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죠. 21번 봅시다. 학생들. 자, 양적 연구에서 주제의 변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요 얘기죠. 예. 요것도 제 문제 나온다 했던 건 낸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보세요. 척도하고 설문지 구별하라고 했죠.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질문을 다 모은 거. 자, 독립변수에 대한 질문, 종속변수에 대한 질문을 모조리 다 모은 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설문지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척도는 뭡니까? 그냥 이제 뭐 독립변수 하나, 어떤 그 변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척도라고 하고, 그런 척도들을 다 모은 거는 설문지고, 척도가 아니라 설문지죠. 답은. 아, 이건 척도가 아니라 설문지잖아. 그래서 틀렸죠. 이거 문제 냈잖아요, 제가. 봐봐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척도를 다 모은 질문지가 바로 설문지입니다. 맞죠? 이거 그대로 냈잖아. 자, 양적 연구를 한다면 주지에 대한 변수. 변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얘기하는데 그게 선행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선행 연구 있어야 이론적 배경도 쓰고 그 다음 척도도 가져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이거죠. 제가 함준성 학생하고 문자로 이제 나눴던 거 이걸 갖다 PPT를 만들어서 보여준 거 요거 문제로 냈잖아요. 1번 맞습니다. 2번 이 주제에 대한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존재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인데 이 척도가 존재해야 설문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아니면 연구가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2번 맞고. 자, 4번 봅시다. 변수에 대한 측정 도구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독립변수면 독립변수, 종속변수, 종속변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측정 도구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척도. 요거 그대로 냈습니다. 4번 보기로. 예. 자, 21번의 답은 3번. 그 다음 22번. 다음 연구 문제는 연구 방법 중 어떤 자료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맞죠? 예. 자,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대학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게 독립변수고 종속변수입니다. 이 학업 스트레스는 대학 생활에 도대체 어느 정도만큼의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거 뭡니까? 회귀 분석이라고 하죠. 예,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예, 어느 정도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답은 회귀 분석입니다. 요거 그대로 냈죠? 요거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회귀 분석. 요거 그대로 냈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겠죠. 23번 봅시다. 23, 24 요거 제가 한꺼번에 냈는데 요것도 이제 뭡니까? 예, 다 PPT로 만들어서 강의에 올려드린 거 그거 낸 겁니다. 자, 보세요. 요거 딱 보면 이제 뭔 생각나세요? 요거 딱 보면 뭔 생각나세요?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독립변수가 자아통합감이란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어떤 뭡니까? 요게 이제 네모가 있고 화살표가 있고 네모가 있네. 이게 뭡니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뭔가를 표현을 한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연구 방법을. 맞죠? 이게 독립변수일 거고 그 다음 라는 뭡니까? 종속변수일 거고
그렇죠. 다는 뭡니까? 사회적 참여, 경제적 참여, 뭡니까? 개인적 참여. 요거 하위 변인인데 이게 자원봉사 활동 참여라는 독립 변수일 거고 4가. 자원봉사 활동 참여. 많은 뭡니까?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지혜로운 삶. 이건 뭡니까? 자아통합감이라는 뭡니까? 종속 변수의 하위 변일 거고. 많은 자아통합감일 거고.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 걸 뭐라고 하느냐? 즉 이게 뭡니까?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이거 연구 모형이라고 했죠, 제가. 연구 모형 뭡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되세요? 답은 3번이죠. 그리고 이제 뭐 가나다라마, 나다라마에 들어갈 거는 당연히 몇 번입니까? 3번이겠죠? 맞죠? 독립변수, 즉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종속변수, 사통합감. 이 얘기잖아요. 이걸 캡처해서 문제를 낸 거라니까요. 맞죠? 요거. 연구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되시겠죠? 25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뭡니까? 그대로 우리 컴퓨터실에서 이제 연습도 했고, 맞죠?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거 문제로 낸 겁니다. 25번도. 자, 설문지 입력이다. 그 중에 이제 노인 연세. 그게 실제로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그 질문 중 1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한 거였잖아요. 노인 연세를 SPSS에 입력할 때의 상황이다. 틀린 것은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데이터 보기를 눌러 변수 이름을 A_1이라고 입력하면 무난하다. 아니 지금 노인 연세라면 이제 뭡니까? 설문지 문항을 갖다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디서 입력해요? 데이터 보기에 변수 보기예요. 변수 보기를 눌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뭡니까? 설문지 문항은 입력을 시킨 거예요. 요거. 데이터 보기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이 설문 횟수를 다 했다. 200부, 뭐 150, 160부. 그러면 뭡니까? 변수 보기에서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데이터 보기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수한 설문지 이제 뭡니까? 체크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1번 설문지 탁탁탁탁 번호대로 이렇게 3번, 4번, 5번, 200번까지 뭡니까? 다 이거 입력하는 걸 데이터 보기에서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2, 3, 4는 했던 거 다시 반복해요. 설명란에. 설명이라는 게 뭐죠? 설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 설문지 질문. 그 질문을 뭘 했느냐를 갖다가 내가 알아보기 쉽게 그냥 입력하면 되잖아. 노인 연세. 맞죠? 값은 뭡니까? 값은 보기값이었잖아요. 당신 연세는 얼마나 되십니까? 당신 귀하의 이 연세는 얼마이십니까? 나이는 얼마이십니까? 이건 보기값 입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기값에서 뭡니까? 1은 뭐 60에서 64세, 2번은 60에서 69세, 3번은 70에서 74세 정도로 입력하면 되잖아요. 보기값 입력이니까. 2, 3, 4는 맞는 얘기죠. 26번 봅시다. 이거 요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참고 문헌까지 뭡니까?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수업 시간에 몇 번 설명하고 이거 뭡니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강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아야지 대략적인 논문을 쓸 때 그 구조가 이렇게 되는 구가가 완전히 우리 학생들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장기 기억화 되니까 요약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요약이란 게 뭡니까? 이거죠. 자, 거의 맨 마지막에 쓰는 건데 한 10줄 정도로 뭘 씁니까? 연구의 처음 왜 내가 이 연구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연구 결과하고 그리고 이 연구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갖다가 10줄 정도로 서술하는 걸 요약이라고 하죠. 맞죠? 딴 말로 국문초록. 1번입니다. 2번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 문제. 이건 뭐죠? 이걸 쓰는 건 서론이죠. 3번 연구 주제의 변수와 관련된 선행 연구 기술. 이건 뭡니까? 이론적 배경이죠.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한다. 이거는 뭐 이거겠죠. 뭐 결론 및 제언 뭐 이 정도가 되겠죠. 27번 27, 28이 되겠네. 자, 이것도 설문지 일부분을 갖다가 뭡니까? 캡처를 한 겁니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어떤 그 질문 6번, 7번을 갖다가 캡처를 했고요. 자, 27번 응답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요 얘기겠죠.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2번입니다. 2번. 자, 일단은 남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기 위해 참여한다. 나보다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참여한다. 이걸 갖다가 뭡니까? 보기값이 1, 2, 3, 4, 5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뭐 부정부터 시작해서 매우 그렇다, 긍정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1, 2, 3, 4니까 5점 리커트 촉도로 예,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서스턴 촉도가 아니라 리커트 촉도죠. 서스턴 촉도가 아닙니다. 이거 섞은 것도 아니고요. 리커트 촉도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틀렸죠. 나머지 1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최고 부정적인 답변이죠. 예, 최고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값이 제일 적어야 됩니다. 최고 긍정적인 것은 뭡니까? 값이 제일 높아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준수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맞죠? 실제 잘못되면 역 코딩이라 해가지고 역 코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3번.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열돼 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순서는 설문지 응답에서 준수될 필요가 있다. 예, 준수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면 역 코딩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8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틀린 것을 골라라 요 얘기겠죠. 예.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죠. 왜요? 위 설문지의 질문들은 자, 요까지 연구자가 필요하면 임의로 만들 수 있다. 임의로 만들 수 있다는 지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설문지 질문들 아니죠. 그건 뭐다? 근거가 있는 척도들을 가져와서 사용해야 된다. 임의로 만들면 큰일 난다. 이게 틀렸죠? 2번. 예. 1번. 만약 연구 주제가 자원봉사 활동이 자아통합감에 미친 영향이다.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 활동의 어떤 그 우리 설문지 값을 읽었으니까 이 설문지는 독립변수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 자원봉사 활동이 이 독립변수 자리에 있으니까 독립변수네. 3번. 이 설문지 질문들은 선행 연구를 조사에 필요한 척도들, 그렇지. 필요한 척도들을 가져와 작성해야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2번, 3번이 서로 반대 질문입니다. 4번. 특히 위 설문지 질문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뭡니까? 학술지가 아니라 학예논문이죠. 왜? 학예논문 뒤에 설문지가 부록으로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되시겠죠? 예. 요거 수업 시간에 했던 요 PPT 요걸 문제로 낸 겁니다. 이거 갖다 제 캡처로 보여드린 거예요. 29번. 자, SPSS를 열어서 파일을 불러오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이제 SAV 파일이나 이걸 갖다 불러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다 되는데 자, 요거 파일 누르면 이제 열기 보이죠? 데이터. 그러면 이제 뭡니까? 여기 뭐 있잖아. 예, 이거 해가지고 열면은 뭡니까? 파일이 불러오죠. 파일 열기 데이터. 답은 몇 번? 1번이겠네. 다음 30번 한번 볼까요? 자, 설문지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보호 근거. 요거 제 나온다고 했죠? 예. 이게 표제에서 뭡니까? 여러분 조중에서도 이제 뭡니까 그냥 비밀 보호를 해줍니다 해가지고 제가 뭡니까 통계법 33조를 갖다가 좀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야 그럴듯합니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맞죠? 예. 3번을 많이 찍어주신 분도 많아요. 비밀유지법 33조. 비밀유지법이라는 법 자체가 몰라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럼 뭐다? 통계법 33조에 이거 뭡니까 비밀이 보장된다 이 얘기죠.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저기 자료 분석론, 중간고사, 문제풀이까지도 동영상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